예, 택시 승객들 뭐 그런 경험 당연히 있을 거예요. 택시 탔다가 술 너무 채갖고 고가의 휴대전화 놔두고 그래서 다시 전화해갖고 어렵게 찾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로 약간씩 돈 좀 드리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이런 경험은 흔치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차에서 이렇게 구토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알파 기자는 택시에서 어떤 실수,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거나 택시기사에게 나쁜 행동, 싫은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술을 안 하니까. 잠깐만, 핸드폰을 냅둔 적이 많았어요. 네. 내 학교 시절 때는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가지고 오셨잖아요.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좀 너무나 불쌍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여기 생겼는데 5만 원으로 써 있긴 하지만 저는 그때 1,000원 건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소를 치고 그 미소만으로 해결했었어요. 100만 불짜리 미소를 딱 날렸더니 기사님이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셨죠.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었네, 외국인. 박종 기자도 뭐 정신없이 기자 생활하다 보면 좀 깜빡깜빡 할 것 같은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뭐 택시에서 네. 이제 저녁에 뭐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택시에서 잠이 들어서 택시기사 아저씨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뭐 실수들 많이 있죠. 택시에서 이제 실수라는 게 주로 술 마시거나 뭐 그래서 많이 하는 거죠? 맨정신에서 택시에 승객이 어떤 뭐 민폐를 부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술이 취해서 뭐 토를 하거나 타놓고 중간에 뭐 갑자기 행선지를 뭐 밝히지 않거나 안 내리거나 돈을 지불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막은 구토 얘기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럴 때 돈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택시 운행하고 그 시간 이런 것이 다 이제 생계 수단이신 분들이니까 저 때문에 다시 저한테 와서 이제 핸드폰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3만 원까지 들여봤어요. 3만 원? 예. 그 이상은 조금 과할 것 제가 같아서. 알기로는 통용되는 그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제 핸드폰 두고 내려서 택시 아저씨에게 뭐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택시 아저씨가 택시를 몰고 핸드폰을 갖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택시비 플러스 5만 원을 드리는 게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많이 이제 딱 5만 원으로만 택시비 아니고 그게 5만 원만으로. 핸드폰을 돌려주는 값이 약간 인터넷이나 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 통용되는 거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만약에 영등포에서 YTN 상암동 본사까지 오신다면 그 가격 택시비 플러스 수고비 감사의 표시 5만 원. 이건 아마 서울 비용인 것 같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많이 뭐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까지 주셨어요? 저는 그냥 미소로? 미소는 안 되고요. 미소는 안 돼. 미소까지 안 되죠. 욕먹죠. 예. 그렇게 안 되고 저는 승차 요금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택시 기사께서 흠칫 당황을 하시더니 저에게 이제 그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 물정을 왜 이렇게 모르시냐고 이 아저씨는. 네, 그렇게 좀 면박을 좀 주시는 쪽에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3만 원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 지방마다 편차가 있고 또 택시 기사님의 인성과 어떤 이제 평상시의 스타일 이것에 따라서 사실 상대적으로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맥락하고 비슷한데 그야말로 진심 어린 어떤 이런 의사표시라든가 사례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상업화돼 있어서 마치 그 정치할까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상당히 조금 슬픈 거죠, 사실은 말이죠. 보니까 교수님은 이제 효사상 또는 인간의 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웬만한 거는 인지상정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데 아마 그 요금만 드리겠다고 처음 했을 때 아마 택시기사분은 교수님의 인성을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뭐 인성 자체 인상 말이죠. 인성 자체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제 그와 같은 아저씨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자, 그런데 그래서 택시 그 법인 회사 모임에서 5만 원 최대 5만 원을 주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은 야 너무 그렇게 정하는 거는 좀 각박하지 않냐. 근데 이제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영업도 해야 되는데 또 찾아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4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땡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 같은 스타일에서는 약간 신기해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의 제일 끝 부분부터
또 다른 그 부분으로 갔는데 이제 핸드폰을 뜨고 내렸어요. 근데 아저씨 또 거기를 떠나고 또 멀리 갔는데요. 그 5만 원이 갔다 오는 비용으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피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아내가 지금 그럼 못 주고 내일 주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그 5만 원은 오케이 하나의 평균으로 잡는 거 좋은데 상황에 따라 아저씨한테 더 많이 줘야 될 경우 생기면 마음껏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그 YTN FM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으니까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실은 승객들 처음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고 다양한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제발 연락만 돼갖고 찾아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막상 질주를 해서 왔더니 알파고처럼 미소만 저 보내고 그때는 이러면 학생이고 돈 없었어요. 진짜. 자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구토 20만 원. 이제 뭐 더 많아야 돼요. 구토 20만 원 더 내야 된다. 왜냐면 그 아저씨 분들 그 차를 자기 차 아닐 수도 있고 시간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 깨끗이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연기도 하고 더 영업할 수 있었는데 그 영업 시간 대신에 차를 닦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거 좀 약간 올려야 돼요. 20만 원. 저도 약간 규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이 보통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밤이나 새벽에 택시를 많이 타는데 아저씨들 얘기 들어보시면 처우가 진짜 열악하거든요. 뭐 별로 버는 거는 없고 한번 이제 요금 특히 뭐 토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영업을 못 하신대요. 냄새도 나고. 네. 아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뭐 크니까 네. 하지 않도록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택시 운송 사업 약관에다가 이런 것들을 정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원래는 이걸 정하지 않아도 차 안에서 만약 구토를 했거나 그리고 이제 하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안 내고 도주하거나 했을 때 택시 기사분이 승객한테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사분께서 일일이 그럼 이거 청구하기 위해서 또 법적 소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을 통해서 사안별로 금액을 좀 정해놓고 그냥 요 사안이 발생하면 요 금액을 주는 것으로 네. 좀 정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느라 뭐 소송까지 해야 되고 막 승객이 거부하고 이런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각 사안별로 금액은 뭐 비교적 적당해 보이고요. 굳이 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연빈 앵커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간답니다. 그러면 자 구토 얘기 계속해 보죠. 아니 이 구토도 정해놔야 돼요. 어떤 구토? 나 지금 부인이 아파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런 지금 구토 아침 시간이에요, 알파고. 아니면 식사 중이신 죄송합니다. 시청자도 계시네.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거는 밤에 술 취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나 이거는 좀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뭐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하겠지만 뭐 가장 편한 거는 제도화되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하죠. 교수님은 좀 싫어하시지만 가장 편한 거는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고민 얼마 드려야 되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제도화된 게 일단 편리한 것 같으니까 의견이고 아직은 뭐 제도상으로는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하나 좀 재미있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망치면은 기본 요금의 30배를 이제 부과하는 이제 이거 말이죠. 근데 도망치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잡았을 때 이제 한정이 될 텐데 근데 30배의 이제 근거가 이제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또 뭐 승차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협상을 잘 해갖고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최대. 이렇게 어느 특정 구역 가면은 이런 분실 스마트폰만 전문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도 좀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스마트폰 자체가 작물 시장이 아주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수집을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브로커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폐해도 분명히 뭐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 나라의 얼굴이 세 가지 요소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쿠키, 하나는 화폐, 마지막 택시 아저씨. 지금 우리는 택시 아저씨들을 좀 약간 자기네 일을 너무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 한국 애들 이미지가 좋아질 거예요. 네. 자, 알파고 기자 정리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